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을 추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까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을 까는 전략을 쓰는지, 그런 전략을 쓸 때는 뭘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 때 그 전략을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자TV의 장프로입니다. 제가 예전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상대방을 까서 혁혁한 공을 세운 어느 직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직원이 고객사 경영진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대개는 잘 보이기 위해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데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던 그 직원은 오히려 그 회사를 무지막지하게 깠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깠던지 그 자리에 참석했던 회사 동료들이 좌불안석이 되었고, 고객사 임원들도 얼굴이 푸르락해져서 곧 쫓겨날 것 같은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었던 것이, 열받은 최고 경영자가 화를 내는 대신에 이 난국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냐면서 엄청난 금액의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고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분은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도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고객사 임원진 앞에서 발표를 했다는데요. 그 고객사가 카드 회사였다고 합니다. 발표 전에 동료들이 쓰고 있는 그 회사 카드를 싹 다 빌려서 들고 갔다고 합니다. 발표 중에 카드를 하나씩 세상 위에 던지면서 아니, 이런 카드로 도대체 뭘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라는 자극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했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를 카피해서 나름 전략적인 접근을 했던 거죠. 발표 끝나고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봤는데요. 발표자가 나가자 고객사 경영진이 저 인간 뭐하는 인간이야, 저놈 빼! 라고 했답니다. 그 프로젝트 PM이었던 본인이 쫓겨나는 바람에 다시는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까서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은 전달하는 메시지가 강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확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판세가 불리한 싸움에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식의 막판 뒤집기용에 적합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상대방을 까는 방식을 통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메시지를 잘 전달해도 상대방의 감정적 한계선을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감정적으로 용인 가능한 버퍼 영역이 있는데요. 허용 가능한 오차를 의미하는 톨러런스, 불어로는 똘레랑스, 한국어로 관용으로 불리는 허용의 범위를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삐그대 버리면 사람들은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정의 한계폭 내에서만 자극을 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지 않은 전략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주제로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이 전략을 아주 멋지게 성공시킨 사례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을 석권하면서 이 전략을 아주 유연하고 멋지게 성공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0월 미국의 어느 매체가 봉준호 감독에게 최근 20년간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음에도 아카데미상 후보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했는데 이유가 뭐인 것 같냐고 물었는데요.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는 국제영화제가 아니다, 그냥 지역영화제일 뿐이다 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아카데미 별로 대단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냥 미국 사람들 너희들 집안잔치 영화제 아니냐 라면서 까버린 것이죠. 그 당시 이게 기사화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나가는 말로 우연히 한번 던진 쫑크가 대박나서 얻어 걸린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난 지금 시점에 돌아보니 이 멘트가 매우 전략적으로 계산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수상자 선정은 10,000명이 조금 안 되는 심사위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진다는데요. 심사자들에게 심사 대상이 되는 영화 CD를 보내주고 온라인 투표를 집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CD를 보내줬다고 해서 보내준 영화를 전부 다 봐야 하는 의무도 없고 또한 투표를 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사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들이라 비영어권 영화가 담긴 CD를 보내면 관심 있게 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야 자막 있는 영화를 보는 것에 익숙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된 영화가 대부분이라 자막 있는 영화에 익숙지 않고 그래서 비영어권 영화는 관심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봉준호 감독이 미국 집안잔치용 영화제 가지고 너희들이 세계적인 영화를 평할 수준이 되냐고 쫑크를 준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미국 심사위원들이 가만히 보니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자극적인 멘트를 던진 감독이 만든 영화라고 하니 예전 같으면 관심을 덜 뒀을, 그래서 투표도 안 했을 영화를 주의 깊게 보게 되었고 괜찮은 영화다 보니 투표까지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때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난 척하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동양인이 이런 말을 던졌으면 높은 확률로 왕따가 되었을 텐데요. 유머러스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이후 마케팅 활동 시에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잘 연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놈 빼! 라는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게 만든 것이죠. 이런 전략은 성희롱 논란에 유색인종 차별화 이슈로 정체성에 문제를 겪던 아카데미 주최 측의 변화 시도와 잘 맞물려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잘 만들어갔던 노력의 영향도 있겠습니다. 혹자는 봉준호 감독이 그 정도로 전략적으로 의도해서 말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이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보면 우연히 나온 멘트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출품하고 발표하면 끝나는 칸느 영화제랑은 다르게 아카데미 시상식은 6, 7개월간에 걸쳐 선거 캠페인처럼 진행되는 거대 자본이 투입된 마케팅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화 한 편을 수상권에 들게 하기 위해 적게는 100억, 많게는 700억 정도의 돈을 쓴다고 합니다. 감독부터 스태프들이 몇 개월 전부터 미국 현지에 상주를 하고 고액 연봉의 마케팅 전문가들이 마케팅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목숨 걸고 달라붙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카데미는 로컬 영화제라고 인터뷰를 했던 작년 10월은 CJ그룹이 100억 원 이상의 대자본을 투입해 레이스를 한창 벌이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봉준호 감독이 실제로 아카데미를 하찮은 로컬 영화제로 생각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오히려 한국 영화인들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미국으로 거쳐를 넘기고 시상식 수상을 위해 목숨을 걸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도로 계산된 멘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케팅 전략회의에서 로컬 영화제로서의 한계를 언급함으로써 자기 영화가 관심을 끌도록 여론을 모으자는 전략을 수도 없이 논의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케터의 역할과 생리상 그런 논의를 안 했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까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세심한 컨트롤이 필요한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한 봉준호 감독과 CJ그룹 사람들이 참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